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새로 9단원을 공부를 하기 전에 8단원과 관련해서 배웠던 것들 중에 최근에 좀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부터는 중간고사 이후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면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2013년에 이렇게 그 어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대기업들이 진출을 못하도록 규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8단원에서 그 레몬마켓 살펴볼 때에 예시로 나왔던 것도 딱 중고차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중고차 잘못 사면 사서 눈탱이 맞는 경우가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차인데 속여서 팔고 침수차인데 속여서 팔고 그런 경우를 유튜브에 그냥 중고차라고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중고차를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중소업체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비자들은 이렇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약간 반기는 그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몇 퍼센트가 허위 매물이다. 뭐 이런 뭔가 충격적인 그런 것도 나왔고, 아마 회계를 배우신 분은 이 감가, depreciation이라는 용어를 아실 텐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중고 어떤 물건이건 사면 그 다음부터 바로 이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쉽게 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중고차 시장이 잘 발달이, 그러니까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제값을 받고 차를 팔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차를 살 수가 없거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동일한 뭐 2020년식, 2019년식 뭐 1년 된 소나타를 한국 중고차 시장에서 살 때가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가격이 다운되는, 그러니까 중고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어떤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혀 있는데 BMW 아니면 벤츠 이런 또 수입차들은 우리나라에 자기 BMW나 벤츠를 인증해서 이거 우리가 인증하는 중고차다라고 해서 지들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한테 이거 역차별 아니냐. 아니 왜 한국 들어와가지고 벤츠나 BMW는 지들이 새 차랑 중고차 같이 팔게 해주고 우리는 새 차만 팔게 하냐. 역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대나 기아차 측에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결정을 하는 정부 부처 담당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어, 내후년에 대선이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표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게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이것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은 그래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를 먼저로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의 그런 거를, 표 같은 거를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하겠죠. 타다의 경우에도 이제 이공계에 계시니까 타다가 제공했던 서비스가 혁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타다를 규제를 했던 것은 타다를 지지하는 쪽보다 훨씬 더 많은 택시 기사들의 표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표를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나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제 그리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독자들이 신문을 읽고 나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이제 제출을 쓰는 난이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자들의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 보면은 다들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보다는 약간 굉장히 호응이 찬성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어, 그 옵티머스라는 자산 운용사가 판매한 펀드가 손실을 많이 입게 되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요즘 정치적으로도 조금 뉴스가 되고 있는 게, 근데 그와 같은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돼 있다. 뭐 유명한 정치인이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또 올해 요게 또 뉴스가 되고 있는데, 또 바로 작년에 이 라임 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8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팩트 5번이었던 것 같은데, 금융산업은 가장 정부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 중에 하나이다 라고, 네, 팩트 5번이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에서는 뭔가 잘못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정부로부터,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제재 조치, 펀드를 팔 때 앞으로는 더 이렇게 은행들이나 증권사에서 펀드 팔 때 더 깐깐하게 뭔가 더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럴 바에는 금융회사들은 나 이거 안 팔겠다, 차라리 안 팔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 이제 작년에 터졌던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 라임 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를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고객이 얼마 손해봤는지도 모르는데 우선 선보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내릴 건데 조금이라도 더 낮은 제재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금융기관들에서 미리 고객들한테 선보상을 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은 그러면 제재를 왜 그렇게 피하려고 안 받으려고 하냐라고 궁금하시죠? 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가장 심한 제재라고 하면 우리 기사에도 나왔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CEO를 해임해라라는 거를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중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향후 몇 년 동안 다른 금융기관을 M&A 인수합병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운영권 사업에 입찰에 참가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못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아니, 금융기관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어떤 제재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당장 그러면 제재 받은 다음부터 뭔가 이제 막히는 거거든, 영업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신한우리은행에 대해서 지금 금감원이 사전 통보를 했고 지금 뭐 요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해임 권고를 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경징계든 중징계든 이런 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사업이나 어떤 관련된 일을 할 때 못하거나 다른 경쟁사 대비 뭐 이제 더 불이익을 감수를 하게 되거나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올해 지금 막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 그러면 감독하는 니네들은 잘했냐라는 게 또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금감원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쳐. 아니, 금융기관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쳐. 근데 그러면 니네는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잘못하게 그냥 놔뒀냐? 그럼 니네는 뭐 잘한 게 뭐냐? 라는 그런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뭔가 이런 정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포착이 됐다고 해요. 이미 3월 달에 금감원이 이거 옵티머스 펀드 문제 있는데? 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니면 인지를 했음에도, 그런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안 했던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지, 어쨌든지, 이거 니네는 그럼 감독 잘한 거냐라는 그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목 뽑아놓은 게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면 금융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니들은 잘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전 기사에서도 어려운 한자말인데 이게 실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실기라는 뜻은 무슨 실기시험 할 때 실기가 아니고 일타실 그리고 기는 기회할 때 기라는 요 한자를 써서 기회를 놓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던 기사는 금융산업은 가장 규제를 심각하게 강하게 받는 산업 중에 하나이다. 관련한 기사들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